자, 이제 54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 이 가등기 가는 이유입니다. 가등기. 자, 우리 판소노트 40페이지. 판소노트 40페이지. 가등기. 강의되어 있습니까? 가등기. 자, 이제 가등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문제. X 토지에 관해서, X 토지입니다. 토지에 관해서 2014년 간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16년 6월 매매기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인등기 총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오고. 자, 그러면 보존 등기 된 날짜가 언제라고요? 2014년 5월입니까? 자,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매매를 위한 가등기 맞나요? 그래 돼 있죠. 매매기에서 을명의로 보존 이전등기 총권, 이전등기 총권의 가등기를 경료되고 난 후 2018년 9월에 매매를 해가지고 병명의로 넘겼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경유되었다. 다음 맞는 것은 이렇게 되네요. 맞는 것은. 자, 일단 2014년도에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2018년도 몇 월입니까? 9월? 9월에 뭡니까?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죠. 네. 사항란 이렇게 되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했고 이게 2014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했어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으로 했는데 2018년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맞죠? 네. 자, 갑시다. 이제 1번.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떠한 법령이다. 자, 가등기는 추정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추정된다 했으니까 X. 판소노트 보세요. 세 번째. 판소노트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추정력 X 해놨습니까? 네. X. 그 다음에 2번.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면 병에게 해야 된다. 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약. 갑이죠, 갑인테 해야 됩니다. 예약 가등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등기 의무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인테 해야 되지. 병인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은 무슨 말소 당합니까? 본등기 하면 찍말이지, 찍말. 찍말 당한 사람에게 등기해달라고 수는 없다. 그럼 2번 맞아요? 틀렸지. 병인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갑인테라고 치고. 3번 을의 가등기는 물권적 보존을 위해서는 자, 물권적 청구를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에 보시면 채권적 청구를 위한 가등기인데도 물권 청구를 위한 가등기는 X 해놨죠?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X고 4번 을의 가등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왜? 청구권이니까. 이전을 위한 청구권이잖아요. 예약은 계약이잖아, 계약.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 올리자 을은 제3자 병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점유취득시효.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일단 49페이지 비시고 49페이지 펴놓으시고 49페이지 50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취득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 줄 거야 됩니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할 때는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 역산에서 몇 년만 되면 됩니까? 20년만 되면 돼요. 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쳐야 되고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은 시효 완성 당시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23일에 나왔던 거죠. 자, 이게 우리 판서 노트의 50페이지 50페이지 있어요? 자, 그림이 있죠? 자, 밑에 A 있고 자, 이 점유자입니다. 자, 을로 바뀌고 다시 누구한테 병으로 바뀌었죠? 자, 시효가 여기 이제 A가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자, 20년간.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평원 공연하게. 그 다음에 자주 점유하고. 세 번째, 등기함으로 취득하잖아요. 자, 그럼 내가 이전 등기 청구할 때, 요 을잉태 합니까? 아니면 병잉태 합니까? 요때 을 때는 2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현재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된다. 전전 양도됐을 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효 진행 중에, 자, A가 시효 진행 중에, 이해됐어요? 자, 다시 지문 보면은 A가 시효 진행 중에 말입니다.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A는 시효 완성 당시 최종 등기 명의인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죠. 있다. 2번 틀린 거 알겠죠? 3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에게 등기하기 전의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시효 완성자에게 나가라고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다가는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쳐야 되고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익을 경유한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답니다. 자, 보세요. 명의 신탁 관계였는데 신탁자, 수탁자였는데 다시 시효 완성된 후에 다시 원래 명의자로 딱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제3자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신탁자가 이 부동산을 넘겨놨다가 다시 받았다.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제3자가 된단 말이에요. 판례입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기출했던 질문입니다. 자, 5번.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에 기초된 점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자, 뒤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했다. 그러면 점유를 한 사람 따로 있고 등기를 했다는 사람 따로 있잖아. 맞죠?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점유한 게 아니고 요 병은 뭐예요? 점유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등기만 한 거잖아. 등기해서 점유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해놨는데 누가 점유를 계속하고 몇 년 지나야 됩니까? 20년. 평공양이 자주로 점유하면은 등기하면 취득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 A가 취득시효를 위한 점유에 의한 그 점유고 이 사람은 뭡니까? 등기를 했지만 점유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점유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 중간에 걸 싹 빼어냈는데 이 5번 지문은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가지고 다 틀렸으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5번은 그래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이거 나온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만 보시고 해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기시고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5번 답이야. 자, 그 내용을 쫙 오려서 이제 낸 거예요.
그죠? 내 부연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빼서 내면 안 되고 앞에 부연 설명까지 다 해가지고 내야 된다고. 그럼 이 지문은 어떻게 됩니까? 한 7줄, 8줄 정도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낼 수 있다 없다? 못 낸단 말이에요. 알겠죠?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넘기면 되고. 자, 하여튼 근데 그 5번 지문 빼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중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기출 지문. 자, 넘기셔서 57번 문제. 각각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공유입니다. 1번은 5분의 1 지분권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자시 지분을 병행에 처분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 봐야 돼. 우리 판소노트 51페이지 판소노트 51페이지 비니까 지분 처분은 자유. 공유일 때는 지분 처분은 자유죠. 그럼 1번 맞아 틀려? 처분하지 못한다가 처분할 수 있다로 고쳐야지. 1번 X. 오케이? 자,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이게 뭐예요? 나는 권리가 1번밖에 없다. 없어도 전부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공유 지분 일부를 갖고 있지만은 전체 부동산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단 말이에요.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매매는 뭐라고? 유효.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또 기출 지문인데 맞는 지문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질 뿐이지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 책임을 물려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유효가 돼야 책임 물을 수 있거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은요. 3번.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자, 손배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만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러면 3번 맞아 틀려? 틀렸죠. 틀렸습니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주겠다. 자, 동의 없이 땅에 건물 지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건물 지을 수 없어. 자, 갑이 2분의 1 지분이 있고 을이 2분의 1 지분이 있는데 토지가 갑을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함부로 건물을 지어보면은 갑이 함부로 건물을 지으면 을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공유 지분권자 갑이 이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거는 유효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왜? 이 건물을 짓는 앉아있는 토지마다 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동의 없이 건물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의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가 있다. 왜? 앉아있는 토지만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고 고쳐야 되고 5번 갑니다.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임차인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3분의 2 지분권자인 가압지분권자가 이 병에게 임대 놓는 행위에 대해서 얘가 뭐라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요 적법한 관리 행위로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인도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못 넘기면 담보 책임만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고 건물 양수인에게 지상권은 등기가 없는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일단은 법정지상권 56페이지 일단 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어떤 거냐? 자, 제일 먼저 뭡니까? 건물이 이불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맞죠? 예, 건물로. 잠이 오니까 이제 공중을 위해서 이불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잠시 깼죠, 지금? 예, 깼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건물이 뭐 해야 됩니까?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게 법정지상권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있는다?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366조의 법정지상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뭐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 실행으로 자,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무슨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다. 아,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366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갑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고 건물 양수에게 등기를 하지 않다. 자, 법정지상권 성립했죠? 네. 건물만을 넘겼다고요? 병인태.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랬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땅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건물 소유자는 이제 갑에서 어디 넘어왔습니까? 병인태 등기했다고. 됐어요? 근데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합니다. 자, 1번 갑니다.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현재 지상권을 등기 없이 승계 취득하였다. 자, 187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7조 뭐예요? 쌍공판경 들어봤어요? 네. 쌍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나 초부시에는 그렇지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법정지상권을 성립했는데 처분시에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취득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자, 일단 1번 지문. 자, 1번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는 현재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등기해야 취득한다라고 쳐야 되지. 187조 단서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 안에 법정지상권 들어가 있잖아요.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기지만 처분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맞게 하려면 등기를 해야 승계 취득을 한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틀렸죠? 2번 법정지상권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요청할 수가 있다. 자, 칠판 보이소? 한번 물어볼게요. 법정지상권자는 갑입니까? 백입니까? 법정지상권자는. 이거 지금 화살표가 이게 가르쳤잖아 지금. 정신 차려 지금 가르쳤잖아 이게. 법정지상권은 갑이잖아. 얘가 법정지상권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누굴 대위해야 돼? 얘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고 가져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대위.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가서 야 직접 등기해줘 이러면 어린 뭐랍니까? 니 눈대 한다니까. 얘 보고 니 눈대 한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직접 X.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죠. 대위는 동그라미 직접은 X 이렇게 돼요. 2번 틀렸고 3번. 토지 소유자는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철거 및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람인데 곧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도 받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 보고 가서 이제 철거해라, 인도해라, 명도해라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3번 정답. 4번. 토지 소유자는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대지 이득의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여서 실제 반환다가 아니라 지료는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땅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 반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4번 X. 5번.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에게 지상권을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토지 소유자에서 을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병에게 건물 양수인 병에게 철거나 인도 충고할 수는 없다. 됐어요? 그 정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법적인 사고 뒤에 가면 다시 또 할 겁니다. 자, 59번 문제 지역권 갑니다. 자, 지역권은 우리 판서 58페이지 펴놓으시고 문제 풀면서 내용 들어갑니다. 틀린 것 갑니다. 1번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시효치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권에서 통행지역권은 계속되고 못된 경우에 한해서 통행지역권 예? 자,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면 여기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행사했다. 자갈 깔고 모래 깔고 또 우리가 도로 포장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아닙니까? 단순히 통행했다는 것만으로 시효치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맞는 거죠. 통행한 사실만을 가지고 시효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 2번은 우리 판서부터 보세요. 부종성 292조 부종하여 이전한다. 들어봤어요? 분리양도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도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 전세금 반환청과 전세금도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 따를 수반석. 들어봤죠? 틀리면 안 돼. 알죠? 그거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분리양도 가능하다면 옆에다 지랄하고 있네라면 되지. X. 아시겠죠? 2번 X. 3번. 지역권자에게는 이것도 중요하죠. 방해 제거나 예방청할 수 있지만 반환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지역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 3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 말이야. 요역지가 수인이 공유인 경우 그 인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건 소멸 어렵게 하기 위해서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 뭡니까? 권리 행사를 한 거야. 그럼 함부로 권리 소멸시키지 않는다. 소멸은 어렵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95조 내용입니다. 찾아보세요. 자, 5번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취득시효의 중단은 취득 못하게 하려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죠.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자, 보세요. 여기 을과 병과 정이 있는데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이 보잖아. 그럼 취득을 못하게 취득시효를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명이 되면 안 되고 전원에게 해야,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도? 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2번. 분리양도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시험 정답으로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나왔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60번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또 53페이지 펴놓으시고 53페이지 폈어요? 네.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내용 할 거예요. 자, 60번 문제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전세권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1번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동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309조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유지수선의 의무가 있으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더라 없더라?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했잖아. 맞죠?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 돼 있으니까? 전세권자. 그럼 이거 왜 틀렸어?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는 해야지. 309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셔야 돼. 자, 1번 틀렸죠? 2번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자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체에 기면할 수는 자, 일부에 이거 시험 4번 나왔어요. 전세권 우리가 저번 달에 했잖아. 예?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는 전체 기면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뭐냐? 6층에 전세권 일부를 설정해놨는데 이 건물 전체 기면 넣으면은 어때다고요? 난리 난다. IFC 뛰어 올라오고 난리 난다 그랬잖아요. 맞죠?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전체를 기면 넣을 수는 없다. 경매가 들어가면 우선 변제는 받을 수는 있어도 전체를 넣을 수는 없다. 이게 시험에 4번이 나왔다고.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알겠죠? 막 이런 거 막 틀리면 진짜 뛰내리고 싶은데 걸려서 내가 못 뛰내려요. 창틀에 걸려가지고. 자, 아시겠죠? 자, 자,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설명했잖아. 그때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했잖아. 아시겠죠?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전체 넣을 수는 없다.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중요하다 그랬고. 자, 3번은요. 27, 28 연달아 나왔던 거야.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맞죠? 이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3번 X. 4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한 후에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전세권의 법정 지상권이야.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 아시죠?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한데 이 건물에 을하고 무슨 권을 선정했다고? 전세권을 설정한 거야. 됐어요?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가 승계가 돼버렸다고요. 누구인테? 병인테 승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위에 건물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여기 있는 전세권자 을이 피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서 이 전세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설정하고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면은 이 전세권 설정자가 이 건물 소유자가 보호되잖아요. 그럼 누구도 보호된다? 전세권자도 보호되거든. 그래서 이게 305조를 만든 거예요. 305조를 전세권의 법정 지상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된 경우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자 아닙니다.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돼야 되잖아. 맞죠? 그래야 전세 관계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근데 시험 문제 보면은 헷갈리거든. 맞죠? 그래서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내자잖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알겠죠? 자, 법정 지상권 맞잖아요. 그럼 5자잖아. 더 많은 거 이거 전세권 설정자가 돼야 돼. 전세권자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시험에 항상 내면은 그것만 고쳐낸다고. 305조를 내면은 이때까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전세권 설정자를 뭐로 고쳐낸다고요? 전세권자를 고쳐서 낸다고. 내는 게 딱 고정돼 있어. 나머지는 바꿀 수가 없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자 하니까 내자잖아. 아, 기분이 좋아, 더러워? 더러워. 내자, 더러워. 맞죠? 전세권 설정자. 아시겠죠? 전세권 설정자.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2번 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1년 약정하면 1년이요. 알겠죠? 2년 주장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이 5번인데 기출지문을 변경해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자, 5번 틀렸고 5번이 맞죠? 61번.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자, 유치권은 파수도 61페이지 61페이지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1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 채권, 수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이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를 해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답니다. 중단되는 게 아니고 진행된답니다. 1번 틀렸죠? 2번 유치물이 제3자의 불법 행위로 멸실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모르겠다. 다시 유치물이 제3자의 불법 행위로 멸실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요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뭡니까? 물상대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멸시됐을 때 화재, 보험, 손해배상금에 올라탈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대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봐야 돼. 자자 61페이지 가니까 유치권자의 권리 보면 우선 변제권 7번에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죠? 옆에 물상대의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물상대의권 있다 없다? 없답니다. 61번에 2번이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3번 갑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에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 여기서 죽어야 돼. 경매에 의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서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 경락인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장애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하면은 X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유치권이란 게 뭐였습니까? 유치권이란 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잖아. 맞아요? 그 자동차 수리를 이렇게 맡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비소 주인이다. 이런 내용 다 기억납니까? 네, 맞어.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수리비 채권이 생겼잖아. 맞죠? 무슨 비가 생겼습니까? 수리비 채권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자니요. 채무자인데 소유자가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니까 이 정비소 주인이 이 자동차를 뭐 해버립니까? 유치해버리잖아. 오케이? 자, 이러면서 성립 요건에 보시면은 첫 번째 목적물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일까? 두 번째가 목적물에 관해서 생일채권, 세 번째가 변제기가 도래되고 네 번째가 점유해야 되고 점유가 계속된다 했잖아. 자, 그런데 이 채무자가 점유를 하면은 얘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판례 중요하다고 4번 나왔다고 했잖아 그때. 맞죠?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점유하고 있다 얘가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돼. 누가 해야 한다고? 채권자가 점유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4번 지문.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나오면 무조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말하면 돼. 앞에 내용 딱 줄 거놓고 그걸 성립하느냐 아니면 확인하면 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나오면 무조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낙찰자에게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뭐랬어요? 자, 보세요. 이 자동차가 경매 넘어갔어. 누구 넘어갔다고? 병이태 넘어갔어. 소유권은 누구로 넘어왔어? 병 넘어왔죠? 근데 이제 수리 못 받아가 인도를 뭐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 예인 때 가서 인도를 거절은 할 수는 있어도 들어봤어요? 네.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도 뭐는 못해? 변제는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변제 청구하라 못한다고. 왜 못합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잠 좀 깨요. 정신줄 놓지 마. 자, 그래서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변제 청구할 수 있지. 얘는 뭡니까? 채무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제 청구할 수가 없다. 근데 니야 돈 못 받았으니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어도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돼 있죠? 여기 해야 돼 여기. 자, 유치권자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도 여기 하사해가지고 변제 X 해놔야 돼. 변제 X. 변제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변제는 누구한테 해야 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야 돼. 그냥 그림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61번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저당권이 근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네요. 저당권. 자, 문제 풀면서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기업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기업번은요. 자, 기업은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우리 판소도 57페이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같이 하기나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죠. 맞나요? 이게 뭐란다?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럼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57페이지요. 50페이지. 일괄 경매 청구권. 자, 그러면 기업법 맞다 틀렸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 후에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자, 포인트가 제3자에게 양도했으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 달라. 다르니까 일괄 경매가 안 된다 해야 되지. 경매 넣을 때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일괄 경매 되죠. 그 얘기하는 거야. 기업번 X, 니은번. 1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2번 저당권에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3취득자의 지위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가냐면은 제3취득자의 지위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64페이지. 됐어요? 자, 64페이지 가니까 자, 제3취득자의 지위 나오죠? 자,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제3취득자 아닙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옆에 후순위 권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후순위 저당권자는 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야. 알겠죠? 요거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제3취득자는 누구 있다고? 자, 읊어보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법에 딱 그 세 명만 규정해놨어.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변제를 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변제를 해가지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니은부터 X야. 그래서 2순위, 후순위 저당권자는 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부 들었습니다. 이거 기출됐던 지분이야. 자, D급번 갑니다.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입비를 지출하였다면 전세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우선 상환받았어요. 전세권자는 제3취득자 맞습니까? 네. 제3취득자 맞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돼 있죠, 우리? 자, 돼 있습니다. 자, D급번은 맞아요.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 틀리고, 기억은 틀리고, 리얼은 틀리고, D것은 맞고, 리얼은 갑니다.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요즘은 이제 이 배당 문제는 중개사법에 나오죠. 민법에 안 나요. 옛날에 일찍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가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뒤에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요거는 안분배당합니다. 평등배당. 평등. 가압류가 되고 저당권 설정되면 평등배당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또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지금 낸다 안 낸다? 잘 안 냅니다. 이거는 경매 파트 가서 냅니다. 자, 2번 X, 미연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토지 임차권에도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주된 권리에 저당권 설정하면 종된 권리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합니다. 자, 그래서 미연번 맞죠? 미연번은 맞아요. 자, 틀린 거는 기억, 니은, 리얼입니다. 정답은 5번 넘기시고 63번 문제로 갑니다.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되어 있는데 1번은 O다 X다. 근저당 얘기하는 거야. X야. 그래서 장래의 특정한 채권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근저당. 2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물상대위는 자, 우리 판소노트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63페이지. 판소노트 63페이지. 목적물의 범위 나옵니까 밑에?
종물과 부합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죠. 자, 그러면 과실과 물상대인은 압류 후에 미치잖아. 물상대인은 밑에 제3자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제3자의 압류도 된답니다. 만점이 틀렸어. 22의 기출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자, 2번. 물상대인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 그 권리 행사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제3자의 압류도 된다 해야 돼. 2번 X. 3번. 저당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도 말소등기를 청구를 하여야 한다. 자, 저 피담보 채권 변제하면 자, 저당권은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들어봤죠? 부종성. 자, 그래서 말소등기를 하여야가 아니고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부종성 해야 됩니다. 3번 X. 4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 전에 목적 분산이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죠. 이시나. 그러면 5번. 채권 소멸 후에 저당권이 말소등기 전에 그 채권을 압류 및 전무임을 받아서 자, 양수인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 자는 저당권을 유의하게 취득할 수가 없다. 뭐라 했었네. 자.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돈을 빌려줬는데 피담보채권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변제해버렸다니까? 소멸하죠? 그럼 변제해서 소멸했는데 이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해서 이 저당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얘가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당권의 양수인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미 소멸했으니까 넘기더라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채권 소멸 후 포인트입니다. 그게 채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저당 소멸했다는 얘기야? 저당 말소 등기 전에 그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아서 양수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변제가 소멸된 상태잖아. 그럼 넘겼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고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자, 요 63번에 나왔던 것도 전부 다 기출 지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답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은 알겠죠? 피담보채권 변제하고 소멸한 후에 저당권 등기가 아직 남아있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넘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근저당입니다. 자, 근저당은요 우리 판소도에 몇 페이지입니까? 67페이지. 그저 나와요? 자, 근저당. 자, 일단 문제 풀면서 갑니다. 옳지 못한 것 1번.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자, 저당 목적으로 둬도 자, 줄 거야 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뭐라고요? 한도의 그겁니다. 책임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에 걸리겠다. 그러면 1번 맞다 틀렸다. 맞고. 자, 2번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자, 우리 판서도 보니까 이자는 올 포함돼 있죠? 올 포함됩니다. 맞아요. 3번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20회 기출. 자, 그리고 2번 또 20회 기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자의 채무에게 채권 채권을 추구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딱 죽으시고. 자, 우리 판소도 보시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금액이 1억 5천이다. 판소도 있습니까? 네. 채무자는 얼마 변제하고? 확정된 1억 5천 변제하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얼마 변제하더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송할 수가 있다. 이 내용 아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송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4번 X. 5번. 그게 이제 시험에 3번이가 나왔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얼마만 변제하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송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자, 5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 선정자 사이에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 채무는 효력이 자존채무에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송할 수 있고.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짚가시고. 자, 그 다음에 6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공동저당. 근데 공동저당인데 이게 이제 뭡니까? 자, 대강 한번 설명드리면 자, 볼게요. 갑의 채무자 을이 X토지에 제3자 병 이게 물상보증이래. Y토지에 대해서 6천만 1번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동시경매를 넣더라도 누구한테 대위를 못하냐면은 물상보증인에게 대위를 못한다는 게 판례의 내용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다 받아가야 된다. 갑에게 돈 다 받아가야 돼. 6천만 원. 그러면 Y토지에 대해서는 돈 받아갈 게 있다 없다? 없다. 빵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말긴 뭘 알아. 유튜브도 찍어야지. 4번 찍었죠? 네, 4번 찍었어요. 4번.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인데 4번 정답이에요. 자, 66번. 답이 1번. 네, 맞아요. 1번, 1번. 아, 4번 찍었는데 1번 찍었네요. 자, 됐어요. 됐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수 있어. 그래, 맞아. 됐어요. 맞추기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점수는 잘 나오셨습니까? 자, 66번.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맞는 것은. 아니, 뭐 점수 안 물어봐도 됩니다. 왜? 성적표 내기 때문에 데이터 딱 보면 우리 수강생 전부 다 점수 다 알고 있거든요. 쟤들 다 날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 이렇게 점수 이걸 딱 보면 몇 점 다 나와요. 알겠죠? 자, 근데 내색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색 안 합니다. 자, 따로 불러가 공부 좀 하시오 이렇게 하죠. 자, 66번 문제. 계약의 유형입니다. 자, 계약의 유형은 시험의 포인트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 판소드 70페이지. 70페이지. 판소노트 70페이지 비니까 계약법에서 총론에서 중요한 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쌍무 계약 모두 유상계약이다. 생유, 쌍유 기억하랬죠? 자, 그 다음에 요물계약은 뭐예요? 현대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편무계약은 싸증현,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소위 임정 나오면 뭐예요? 소비대차만 기억하랬죠? 무상의 소비대차는 편무. 됐어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지? 자, 갑시다 이제 66번 기억. 예약은 뭐예요? 채권계약, 채권계약. 기업은 틀렸죠? 자, 기업은 X입니다. 이게 X. 니은번은 유상계약은 항상 틀렸죠? 생유가 됩니다. 상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지. 유상계약이 모두 상무계약인 것은 아니죠. 무슨 뭡니까? 현상광고 때문에 아니다 했죠. 자, 니은번 X. 자, 디귿번 매매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 이거 부드럽네.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교환계약은 요물은 뭐야? 요물은 옆에 현대 계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 요물 나오면 현대 계보다 그러면 돼. 그럼 아니잖아. X. 시험 기출 지문이야. 사용대차는 낙성, 분료식, 유상, 무상이죠? 공짜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용대차는 편무잖아 또. 쌍무가 아니라 편무입니다. 자, 그래서 미연번 X.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했죠? 요물계약. 됐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4번밖에 없네. 디귿. 자, 그 다음에 67번까지 봅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우리가 또 펴놔야 돼 또. 자, 어디냐면 72페이지. 자,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청약은 불특정, 승낙이 불특정. 뭐가 불특정? 청약이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고, 승낙은 반드시 청약한 사람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기억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기억 맞죠? 니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고 디귿번은 청약은 상대방이 의사표심으로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불특정 말했죠. 그래서 디귿번 X 불특정은 불자여야 돼. 틀렸다는 얘기죠? 리얼번 청약과 승낙 각각 발송시 지를 하고 있지. 왜? 승낙이 발송이고 청약은 도달이라고. 구분 안 해서 틀렸다고. 청약은 이거 토요일날 한다. 토요일 알죠?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또 해준다. 토요일날 아시겠죠?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작전이야. 작전.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 막 해가 들어가고 있고 물건부터 갈 때 책 공부 해주고 맞죠? 이거 딱 해가지고 모여서 딱 치면 딱 점수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자신감 생기잖아. 그럼 개론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민법 점수 나오는데 뭐. 알죠? 그래 되는 거야 이제. 예? 뭐 계리는 원장이 뭡니까? 민법 하는데 이렇게 막 해주면은 민법 점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집에 가서 복습할 걸 뭡니까? 여기서 해주니까. 진짜 맞죠? 복습 다 해준다고.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데 아시겠죠? 맞잖아요. 점수 잘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오면 보자요. 맞죠? 자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청약은 뭐라 해야 돼요?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발송이니까 구분 안에서 틀렸어. 리얼번 틀렸죠? 미연번은 격승발. 격승발 반드시 중요하죠 이거.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발송. 자 청약은 도달. 격청 이건데 이건 외울 필요 없고 격승발만 외우면 돼.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송,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디귿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 디귿번은 청약에서는 특정이 아니고 불특정. 리얼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 청약은 도달, 승낙은 발송. 구분 안에서 틀렸다. 미연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격승발, 발. 도달이 아니고 발송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68번 문제부터 볼게요. 15십니다.